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니어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바이엔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자, 시시콜콜 댓글톡 혼밥 사진을 올려주신 아무튼 그래서 요거 제가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야. 시즌 1부터 듣고 있었는데 아이폰으로만 듣다 보니 후기는 처음 남기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시즌 2 시작하자마자 누르셨다고. 모든 프로그램 잘 듣고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 매니아라서 싱코데마요 추천해 주시는 거 듣자마자 꼭 가야지 했는데 오늘 왔네요. 오. 맛있네요. 혼자 가신 거예요? 네. 가게 저 혼자 있으니 사진 찍으면서 괜히 민망했음. 추천 영화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다조의 페퍼님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 네. 데이브니어가 좋아하시는 로다조의 페퍼님. 네네. 네. 주인공 사연 몇 줄에 네 분의 통찰 포인트가 어쩜 이렇게 조금씩 다른지요. 이 부분이 어쩌라고의 깨알 재미입니다. 네. 부산은 잘 있나요? 2J 스텔라님 102 어쩌라고 102회 102회 어쩌라고 사연님은 사회성이 없으신 게 아니라 좀 뾰족한 분이신 듯합니다. 원장님 의견에 격하게 공감하셨네요. 네. 여행은 인생이다님 98회 뉴스농장. 야 네. 이거 읽지 마. 데이브니어님은 결혼의 장점은 쉽사리 말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 때 여친 사귀고 그때가 좋았다는 건 거침없이 말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야. 제가 고등학교 때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를 되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새겨 들으셨나봐요. 하지만 결혼의 장점은 쉽사리 말씀하시지 않는다. 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뜨겁게 사랑했다고 할 때 또 그 뜨겁게의 정의를 또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여름 작가가 댓글을 골랐을 때 약간 분노한 그 표정이 살짝 보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듀스 2972님 유튜브 영상 보고 왔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사진까지 편집해서 넣어주시고 센스가 더 고급지고 좋네요. 엄지척 더더욱 번창하시길. 요게 그건가요? 김프로쇼 공식 계정? 그렇죠. 네, 공식 계정. 그거 뭘로 찾아야 됩니까? 영화 만드는 김프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근데 뭐 아직 조회수가 높지 않아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데 김프로 쇼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만드는 김프로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디오필님께서 그동안 듣기만 하다 슬쩍 용기를 내서 댓글을 작성해봅니다. 데이버니어와 김프로 김선생, 제 기억 속에는 전혀 공통분모를 찾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케미가 좋은 팀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최근길마다 에피소드 하나씩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 오디오 필름. 이분은 저희를 아는 분인가요? 왠지 예전부터 저희를 다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알고 계신 분인가요? 뭐 누구 느낌 오는 분 없으십니까, 대분이요? 오디오필이에요, 오디오필. 오디오필. 그래서 저는 이 필 무슨 송필이나 뭐 종필이나 이런 친구 중에 뭐 음향 엔지니어를 했던 뭐 이런 친구가 있나 상상도 해봤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오디오필님. 네, 아무튼 살짝 알려주세요, 누군지. 네, 궁금합니다. 비트리올 HJ. 약간 딴소리긴 한데 김프로님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정말 딴소리네요. 네. 칼리폴리스님께서 김프로 최고 매력은 웃음소리도 최고지만 그 찰진 욕설. 어휘는 양아치의 그것이지만 리듬감과 음성과 어조와 구설하기 어우러져 욕하는 남자가 섹시해 보이기는 살다 처음. 권장갑 프로에서 그 매력을 알게 된 후 솔까말 김용민 브리핑 그냥 맹물 같아서 그냥 주말 종합반으로 듣는 걸로. 제가 보기엔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찾으신 거 아니에요? 김프로 욕한 적 없잖아, 방송에서. 욕한 적이 없고 제가 권갑장 프로그램에 나간 적도 없는데 이분은 누굴 찾아오신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가 어디인가에 있는 거 아닐까요? 칼리폴리스님. 네, 밝혀주세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계속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이런 글이 많아. 혹시 네가 계정 파서 지금 쓰는 거야? 저는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그쵸. 네, 저는 이런 걸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감사하긴 한데 또 뭐 믿지를 않아. 믿잖아요, 저는 이런 거. 곡괭이로 맞아서 그래 좀 이해해줘요. 사람이 뾰족해. 자, 그리고 공개방송 내일입니다. 오후 5시 반 용산 아이파크몰레에 있는 자몽 미디어 센터. 20명께 저희가 술친금 한 박스씩 드리거든요.
늦게 오시면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오실 거면 빨리 오세요. 네. 영화 덩케르크 얘기합니다. 내일 공개방송 때 대부분 뭐 입고 가실 거예요? 저요? 네. 라이언 고슬링 스타일로. 추천해주신 분이 러블리 두두님이 그렇죠. 해주셨죠? 예.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주말에는 더욱더 신나게 선물 폭탄 코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싱코데마요에서 혼밥 인증해주신 자 아무튼 그래서 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워린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약간 딴소리 해주신 비트리올 HJ님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김프로님의 매력을 알아봐주신 호랑말 콧구멍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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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치히로님의 제주 하얀 언덕 펜션, 제주 동남쪽 최고의 펜션입니다. 많이들 찾아가 주십시오. 여름이 되면 더더욱 걱정되는 바로 그 발냄새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 중에 하나인 유니코프 깔창 추천드리고요. 항균 맨소력과 30%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상품입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위너스타일 알뜰폰, 합리적인 김프로쇼 가족들 많이들 찾아보시고요.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품질은 동일하고 통신요금은 정확히 반값. KT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서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산울림 소극장 앞에 있는 싱코데마요. 여기도 이미 김프로쇼 분들이 정말 많이 다녀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맛을 보장하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주말이나 저녁에는 예약하셔야 되니까 좀 번거롭을 수 있으니까 낮에 한번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싱코데마요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어쩌라고로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래 욕심, 분량 욕심, 욕심 많은 최 과장님과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의연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네, 멤버가 바뀌었어요. 우리 데이브니어가 오프닝하고 급히 일이 있어가지고 땜빵으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배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약간 이 김프로 유니버스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멤버들이. 배 감독님은 처음이시죠? 과장님도 처음 뵀나요? 네네.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날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저도 생소하게 얼굴로만 보니까 연예인 만난 기분이에요. 눈 감고 듣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배 감독님하고 같이 해서 꾸며드리고요. 이번 주는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중반 여성분의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그 전에 너무 또 삭막하니까 사는 얘기 잠깐 해야죠. 너무 덥지 않나요? 정말 힘들어요. 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뭐 엄청납니다. 보통 더위를 어떻게 피합니까? 에어컨이죠. 그렇지. 딴 거 없어. 에어컨이야. 아니, 저는 이번 여름이 유독 더 힘든 게 저희 아내가 이번 집을 이사 오면서 에어컨이 이제 2개잖아요, 보통. 거실에 하나, 이렇게 방에다 하는 거 하나. 뭐 그거를 저희가 했는데 돈을 아끼겠다며. 안 달았어, 방에 거를. 야.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실에서 뭐 같이 자기도 했다가 거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뭐 선풍기로 안에 이렇게 틀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그거 어떻게 다 모여서 주무세요? 에어컨인데서?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가족들이 많잖아. 그치,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은 또 애기들 방은 그나마 거실하고 좀 이렇게 직선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거기까지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데 안방은 구조상 바람이 바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더워. 그럼 제가 이제 벌 받는 기분으로 가끔 혼자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올여름은 유독 힘든 것 같아요. 자주 드시는 거 있으세요, 배 감독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야매 사주를 한번 봤는데 저한테 물 기운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제 땀이 날 때마다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는 횟수에 따라 이 더위를 제가 이제 좀 가늠을 하거든요. 어제 4번 했는데 4번. 진짜 죽을 뻔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샤워하다가 너무 더우면은 샤워물 마시고 막. 야, 그럴 일 아닌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물과 가까워지세요. 네. 물 기운이 부족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네. 그 얘기를 해준 게 김 선생이에요. 네. 야매로 사주를 야매 사주가 야매 김 사주를 선생님이었어요? 네.
이상한 앱으로 하던데 맞나 모르겠네. 조만간 우리한테 사주 광고가 들어오겠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30대 중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어서 여름 작가님께서 사연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름이다!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했던 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던 사람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남편의 외도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지만 아직 예전처럼 지내기엔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혼이라는 서류의 흔적은 남았지만 아이가 없어 꽤 자유롭거든요. 많지 않은 나이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몇 분의 호감을 받아보았으나 모두 결혼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라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지인들은 이혼 여부가 만남에 영향을 미칠지는 상대가 판단할 문제라며 미리 철벽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어서 쉽게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혼이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네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 선생. 이게 아무래도 저랑 같은 상황이시니까. 아. 예? 그 같은 상황이란 게 뭐냐면 이혼을 하고 아이도 없고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것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부분이 많이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아. 예. 저는 진짜 안 걸리거든요. 전수하셔야겠네. 전 정말 막 얘기하거든요. 나 사실 갔다 왔다. 그렇지. 갔다 왔다. 그런 게 이제 다음 관계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미리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본 결과 흠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물론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생각보다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스타트로다가. 네. 두고 보니까 그러네요. 만약 감정이 어느 정도 서로 쌓였는데 네. 사실은 내가 이혼녀다라고 얘기하는데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지면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그걸 딱 하고 네. 그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맞긴 네. 맞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일단 오픈을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진전이 안 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하시는 게 낫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럼 이분의 심리는 그거를 얘기하면 뭔가 진전을 시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정말 그냥 순전히 죄책감인가요? 죄책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하죠. 지금 상대한테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고 봐야 돼요. 본인한테. 네, 되게 스스로. 되게 저희가 감정을 이제 논할 때 상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이게 거울상처럼 자기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걸 표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대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가 걱정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의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이혼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걸 수 있다. 아마 어떤 분은 연애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라고 했는데 아직 연애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절실하지는 않을 수 있다. 뚫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는 아직은 안 되지 않으시나. 약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전 이 문장이 들어오네요. 무의식적으로 이혼이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네요. 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럴 수 있지. 인생이 그럴 수 있지라고 충분히 억셉트가 안 되셨나 봐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연애하기 힘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거든요. 할만했지. 뭐. 해도 되지. 그게 뭐가 흠이야라고 스스로 긍정하는 편이라. 스스로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아직 안 끝난 느낌이라. 그래서 그게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억셉트하기 힘든 이유로 이혼을 했다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이게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린 건 아니지만, 원래 결혼이라 함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건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했을 때 자기를 자기가 약간 징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계속 자기 스스로가 서로를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본인에게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연애 뭐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시간을 뭐 그게 근데 지금 부자연스럽고 힘든 시간이라면 오히려 좀 그런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네 하는 순간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 오늘 저기 데이브 니어가 안 오고 배 감독이 오신다고 네. 제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는 이제 저희가 이래가지고 어쩌라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면 오늘은 좀 영화 얘기랑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도 네. 얘기를 들 때, 애도가 안 끝나는 거나, 또는 저는 이제 오늘 올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좋은 글씨 생각했거든요. 뭔가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혼자만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심정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좀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것들을 포장하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계시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수 좀 들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습니까? 요런 감정 상태. 아, 그래요? 이런 감정 상태. 분노의 질주? 더위 사냥을 드시고,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예, 뭐, 예. 헤어지거나, 아니면 연애가 힘들 때, 제 경우 그냥 두 편을 보는데,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와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근데 허라는 영화가 좀 떠오르긴 한 게, Hello, I'm here. Hi. Hi, I'm Samantha.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front. 사연을 말씀하신 분이, 그냥 이거 제 짐작입니다만, 혼자가 되면 누굴 만나야 된다. 누굴 만나면 결혼을 하는 거고, 뭐, 요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돼 온 삶을 사시다가, 그게 정말 의도치 않게 자기가 예상하던 게 깨져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너 그런 게 별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만나봐라 하는 분들도 만나고, 뭐 하면서 하고 싶은데, 연애를. 근데 힘들다. 마음이 그렇게 잘 안 쓰여져서 고민이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고 하신 게, 힘들고 외로운 나가 아니라, 연애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혼자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런 순서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상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떤가. 김 선생인데? 그래요. 김 선생인데? 싱코데 마요로 한번 가서 시간 장소를 그러면 남겨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혼자 있어도 되잖아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혼을 하고, 그걸 극복하는 동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뭐 이제 생뚱맞게도 OS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스마트폰 OS랑. 그쵸. 예, 뭐 이상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옆에 있는 이성 친구, 그냥 친구가 저 사람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주인공 옆에 있는 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이성 친구가 주변에 없으실 수도 있겠다, 이분은. 왜냐하면 이성 친구, 혹은 뭐 나이 비슷한 또래 이성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할 사람, 혹은 남.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성 친구가, 이건 전혀 생뚱맞은 얘기인데, 가능한가요? 저는 사실 좀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네네. 저는 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도 있는 거죠. 이성 친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번 봐라.
어저께도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살아왔다면 가능하지 않게 강제로 시작될 수도 있잖아. 다음 연애가. 그러니 그런 그냥 이성 사람 친구를 곁에 둬보시면 어떤가.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은 똑같은 결말을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양한 결말이 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한 두어 분을 만났는데 상대가 호감을 갖는데 본인이 좀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고 본인이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 이분은 좀 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다양하게 지금 이 연애에 대해서 끝 마무리라는 것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모름지기 어때야 된다라는 틀은 확실히 많으신 것 같아. 게다가 그 첫 번째 결혼이 3년 동안은 매우 행복했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고정적인 특성은 확실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끝난 게 남편의 외도로 뭔가 상처를 받고 일방적으로 끝난 거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도. 이 얘기는 제가 하면 돌을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 친절한 남성은 대개 한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죠. 여러분 잘 들으셨죠? 김 선생이 다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때 이제 우리 남편은 정말 나만 생각해. 근데 너무 무뚝뚝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남편이 친절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개는 그 남자가 친절해지면서 딴 데 한눈을 팔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날 보고 웃지 말란 말이야. 잠깐. 지금 여름 씨한테 한 말입니다. 그래요. 무디고 무뚝뚝하게 좋을 때도 있어. 네. 꼭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저는 오히려 그 영화보다 일본 드라마 중에 좀 된 드라마인데요. 호타루의 빛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남자 여자는 좀 바뀌기는 했어요. 이혼을 한 남자, 나이 많은 남자와 건어물녀라 그러죠. 집안에서 연애 안 하고 해. 뒹굴뒹굴하고는 그냥 있는. 네. 건어물녀가 같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집에 살게 됐는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부장님과 뭐 사원 이런 차원으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얘기를 하다가 서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뭐 부장님도 그래서 전혀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뭐 그 단계를 이렇게 그린 드라마인데 굉장히 잔잔하게 좀 이렇게 애절하게 오닿는 게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그런 감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이 북돋아 올리는 데는 조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왜 옛날 드라마 중에 연애시대란 드라마 있었잖아요. 연애시대. 네. 연애시대는 그 남녀가 서로 이제 싫어서 이혼한 건 아니고 외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아이가 죽고 나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각각 가무성 손예진이 계속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애도 해보고 뭐 만남도 가져보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엔 결국 다시 결합하는 방식의 결론이 나긴 하는데 거길 보면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둘 다 가무성 손예진이었잖아요. 남자 주인공들, 여자 주인공이. 일정 부분 이혼에 의해서 마음의 어떤 그 벽 같은 것이 좀 생긴 상태의 캐릭터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리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드라마 보면서 연애하지 말고 집에 계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단편적으로 해석을 했나 봐요. 결혼 경험이 없던 분들이라 죄를 짓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던 부분. 그러면 같은 케이스를 만나보셔라. 돌싱이신데 애 없고 자유로운 남성분을 만나보면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냐. 네. 김 선생? 토요일 저녁 7시 싱코대 마요로 오시면 그런 분들만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을 열어가는 단계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시면 비교적 쉽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만나보시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남성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한 사람을 만나면 호감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성분을? 그러니까 뭔가 연애의 상대로 본인이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순전히 소설인데 이 사람은 결혼의 경험이 없고 나는 결혼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만나도 되나 호감은 있지만 근데 아예 그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바운더리 안 넣으시는 게 아닌가. 아니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자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 이혼했다 먼저 얘기하고 뭐 오히려 그게 더 수월할 수 있는 상대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도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배 감독이 얘기한 그냥 편한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연애를 하겠다고 그냥 마음을 먹지 마시고 남자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소설을 제 나름 써보자면 이혼이라는 게 일단 흠이라고 생각하는 걸 떨치지 못하시는 게 너무 커서 자기도 흠이 생겨버린 거고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 흠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또 미안하고 뭐 이런 상태니까 근데 그게 무엇을 전제했을 때냐 연애인 건데 연애가 백년해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러니까 강박적인 어떤 자기 안에 지금 이미 들어차 버린 고정관념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수다도 떨고 만나면서 그리고 이러는 것도 있겠죠. 남자가 좀 싫기도 하겠지. 거기다가 이혼한 남자를 만나면 뭔가 자꾸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왜 이혼했을까? 저 사람은 뭐 하여튼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 얘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얘는 이러네. 뭐 이런 다양한 연령대나 직군의 사람들이랑 그냥 편하게 대화 상대로서 탐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시다 보면 마음이 먼저 동하는 상대를 만나실 것 같아요. 그때 연애를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이혼이 뭐 절대 흠이거나 흠결이거나 뭐 부끄러운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김 선생님? 흠이에요? 나를 봐. 흠이면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겠어? 흠이라고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갑자기 너무 막 이쪽으로 우리가 상담을 바꿀까? 왜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까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구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어떤 방법일까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으니까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셔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저도 어느 쪽이 제대로 본인한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을 하시니까 상담을 하면서 상대들을 또 만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런 입장이라면 그냥 만나는 것까지는 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흔히 얘기한 사랑이란 단계로 들어가면 딱 본인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에도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본인이 적나라해질 수 있나? 네, 상담 때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상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적나라하다는 것들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성욕구랑 공격욕구예요. 성욕구라고 할 때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의존심이거든요. 대개 여성들은 그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연애 자체가 의존적인 특성들을 많이 발휘하고 공격욕구는 남성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상대를 좀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남녀로만 나누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들 많이 데리고 있는 이혼 여성 중에서도 그냥 연애 많이 하고 결혼 빨리 하고 하는 상대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능에 조금 더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의존 성향이 조금 강한 사람. 그렇죠. 그 본인의 의존 성향이든 아니면 통제 성향이든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데 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어느 쪽인지도 본인이 좀 확인을 했나 궁금하고 또 확인이 됐으면 그걸 발휘하는데 혹시 부담이 없나 이런 것도 상담 안에서 다루어졌나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존적인지 공격적인지는 어떻게 상담하다 보면 나오죠. 아. 네,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애매하면 둘 다 한번 발휘해보고. 그래서 추천 영화가 허 500에서 뭐 이런 걸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한번 보시는 게 거의 샤를리즈 테론을 한번 보시고 예, 마음이 동하신다. 추천 영화 그래비티를 제가 추천했잖아요. 그걸 보시고 일단 문 밖으로 나가서 이때까지 안 해본 걸 한번 해보시라. 범법행위가 아닌 이상. 아, 갑자기 뜨끔했네. 지나가는 분 중에 저런 사람이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지만 요즘 날도 덥고 나는 들어가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먹는 것 정도는 나한테 허락된 괜찮은 여유가 있어 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옆에 가가지고 그냥 돌체 라떼 좋아하세요? 이런 거 한번 하셔도 괜찮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뭐라 한다. 그럼 뭐라 하면 똑같이 뭐라 하고 나오시면 된다. 돌체 라떼 좋아하는지 물어본 게 뭐 대수라고.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전혀 거리낌을 느끼시거나 본인이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 네. 왜냐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걸로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보면 본인이 결혼 생활에도 굉장히 충실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걸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1년 정도를 지내신 건데 흠이 아니다. 충분히 연애를 하실 만한 자격도 있고 뭐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틀을 두시거나 주저하시거나 할 만한 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네. 첨언을 해보자면 방금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단어 중에 좀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결혼생활에 충실하게 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정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돌아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덜 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되뇌이고 싶으실 경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 꿈이기도 한데 전 충실하기보다는 나한테 충만한 삶이 좋거든요. 너무 충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본인한테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서툴고 이상한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했다는 실제 겪은 일이 자꾸 흠으로 더 커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흠결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면 더 전에도 불완전했지만 이번에 좀 더 완전에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 배 감독님이 말씀하신 아까 초반에 애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애도가 아직 안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인상적으로 좀 기억이 남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그 애도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영화적으로 좋아서 그런지 그런 흐름이 많은데 사실 현실은 애도가 안 끝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같이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한 다음에 뭘 들어가려고 하면 평생 못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은 맞아요. 애도와 함께 가면서 연애도 같이 가셔라. 절대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진 다음에서야 다음 거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그건 환상일 뿐이다. 네,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저질러 보시라. 이러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듯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본인에게 집중하고 있다 같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찝찝하게 느끼시거나 부끄럽게 느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혀 그럴 만하게 느끼실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거침없이 하셔도 충분하게 그럴 자격이 되신다. 자격 없어도 해도 돼요. 그렇죠. 네, 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외도로 끝난 결혼 생활이라 해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저는 이런 걸 조금 제가 좀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게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남한테 적용하더라고요, 제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 저놈이 무슨 자격으로 라는 말을 내가 할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터부를 버리시고 다음 연애를 시작하시면 전 연애와 결혼 생활보다 좀 더 나아가신 연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제 고민을 주셨으니까 가장 첫 걸음이라고 그럴까요? 아, 근데 첫 단계는 이분이 하시긴 했어요. 네. 2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을 보냈고요. 저희가 소개를 안 했는데 사연 보내면서 추신으로 후원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프로쇼의 모든 출연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단계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 단계를 계속 넓혀 가셔라. 네. 후원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구체적으로 김 선생님이라고 찝지는 못하지만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본인의 그 생각을 실천해 보시라.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시고 아까 애도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서 단계가 애도가 끝나면 다음 단계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다음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해야만 그 애도가 끝날 수도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보통은 대부분 네. 그렇죠. 네. 그거 없이는 애도가 안 끝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가 뭐 멤버들 전부 다 응원을 해드리니까요. 힘내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충분하시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거침없이 본인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류의 고민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